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1% 빠져서 25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계속 빠지네요. 하락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1% 넘게 빠졌고요. 2540대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혼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0.5% 빠졌고요. 나스닥은 0.2%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우가 선방을 했었는데 어제는 다우가 빠졌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살짝 반등을 했는데 0.2%라서 거의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을 보시면 M7을 중심으로 빅테크 종목들만 조금 반등을 했어요. 워낙 또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5%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M7 중에서 계속 안 좋았던 테슬라인데 또 요즘에는 또 테슬라가 가장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죠. 내년에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판매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차이점이 그거죠.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테슬라의 자율주행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가 좋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게 돈이 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팔아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가격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겠죠.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유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능력은 점점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참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가 400불이 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주가이긴 합니다. 230불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조금 강했어요. 아마존이 2.6%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3% 넘게 빠졌고요. 버크셔사이가 거의 3% 빠졌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2% 빠지면서 이 종목들 보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하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키맞추기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 뿐이지 결코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죠. 특히 오늘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사실 이게 너무 안 좋아도 안 좋고요. 너무 좋아도 안 좋고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는 항상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정도로 살짝 냉각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거예요.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거나 좀 폭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 참 국내 증시는 볼수록 계속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혼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국내 증시를 매수하려는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뭐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주식의 이 적정 비중을 0%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죠. 정말 뭐 이미 뭐 증명이 됐죠. 30년, 40년 동안 보여준 우리 증시의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재벌이나 뭐 정부 쪽에서는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뭐 진행된 것들이 너무 미진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왜 그러면 우리 증시를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다 약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강했던 종목들이 몇 종목은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가지고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해주느냐, 뭐 이런 것밖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면 또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DB금융투자가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주주 환원율이 거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40%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주주 환원율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이제 앞으로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한테 충분히 이제 환원을 하겠구나, 보상을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신뢰성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무려 2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와 이익을 나누겠다는 이 지금 의지,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밸류 공시를 긍정적으로 잘 하는 회사들은 네, 꾸준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밸류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선방을 했죠. 신한지주는 플러스를 냈고요. KB금융은 1.5% 빠졌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었는데 밸류업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 치고서는 지금 이 상승분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익이 나는 대로 주주들한테 이렇게 잘 돌려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좀 하락이 컸던 종목은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꽤 많이 반등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역시 또 최근에 반등이 과했다는 듯이 네,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2.6% 빠졌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가 빠졌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는 7%가 넘게 빠지면서 2차전지가 좀 낙폭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주식도 여전히 계속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 그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 빠지면서 상당히 지금 반도체 주식들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계속해서 문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 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40조 이상 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의 뭐 17조 이상 순이익이 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이런 거를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좀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익이 났을 때는 입을 꾹 닫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불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또 주주환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주주한테 보상은 언제 해주는 건가요? 네.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당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네, 실질적인 이제 실행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신뢰를 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내 증시 계속해서 이렇게 참 분위기가
어려운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증시를 떠나는 수밖에 뭐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뭐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돌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마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런 증시가 되면 제도를 바꾸겠죠.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망해버리면 그 나라의 국가 경제가 뭐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자본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그러면 자금 조달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장이 많아지니까요. 네, 결국에는 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참 그때까지의 어떤 인내가 참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